예, 얼굴이 정확히 대칭인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가 얼굴의 한가운데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대부분이 코가 좀 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박 원장님, 휘었다면 휜 코라면 어느 정도까지를 휜 코라고 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은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휜 코를 정의할 때는 코가 휘어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얼굴 자체형이 좀 틀어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을 할 때 진짜로 코가 휘었는지 얼굴이 휘어져서 코가 휘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사진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예. 뭐 조금 휘어도 휜 코고 많이 휘어도 휜 코지만 좀 이제 극적인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휜 코는 저희가 보통 콧등이나 코끝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는 위에서부터 이제 콧뼈와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연골, 그다음에 코끝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직선상에 있는지, 그다음에 얼굴 전체에서 중간에 있는지, 혹은 뭐 코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지, 아니면 턱이 삐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찰할 때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고, 특히나 저희가 성형외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외형적으로 코가 삐뚤어져 보인다고 해서 오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물어보면 대부분에서는 코 막힘 증상이 그전부터 있었지만 그냥 뭐 지냈다 아니면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수술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할 때도 외형적으로 휘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코 안이 막히거나 하는 원인이 외형적인 원인 외에 아까 우리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까지도 같이 수술로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휜 코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코고, 두 번째 보시면 뼈나 연골이 이렇게 C자 형태로 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에 역C자 형태로도 휘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매는 S자가 좋지만 코는 이 S자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와 연골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진 S자 형태의 또 복합형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뼈나 연골이 축이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삐뚤어져 있는 이런 형태도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코가 유독 한쪽만 막혀서 숨을 반밖에 못 들이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 코 안에 연골이 휘어서 생기는 증상인가요? 맞습니다. 그 코 중간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비중격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칸막이하고 똑같습니다. 칸막이가 딱 중앙에 있으면은 양쪽이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휘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오시면 먼저 외형적인 것부터 관찰합니다. 얼굴의 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코가 콧뼈나 코 연골 자체가 일직선상에 있는지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코 안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코 안을 들여다봐서 아까 코 선반이라든지 비중격에 의해서 점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점막 상태도 건조한지 아니면 뭐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요 검사는 저희가 외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뺨을 한쪽으로 당겨서 평상시에 좀 코가 막히더라도 뺨을 이렇게 당겨서 숨쉬기가 좀 좋아졌다. 그러면 안쪽이 내가 좁아져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고요. 그다음에 CT 촬영을 통해서 안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연골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고 아까 이게 코 선반이 많이 커져가지고 공간이 많이 좁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코 안의 내시경을 통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코 막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그 케이스들 수술적으로 먼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휜 코에 관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뼈나 연골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수술을 보통 18세나 19세 정도 이상이 되어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코가 막힌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코 막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청소년들이나 그 자라고 있는
경우에서는 수술적인 요법보다는 뭐 점막 수축제라든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해서 증상을 어느 정도 깔아앉히고 그래도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증상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혹은 비중격 망곡증 때문에 생기는 거면은 성인이 돼서 수술적인 것을 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자들의 코를 많이 잡아주십니다. 예, 코를 맞습니다. 세우고자. 네. 어떻습니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렇게 코에 이렇게 롤러처럼 생겨가지고 코를 좀 세우는 그런 네. 기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근데 성장기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그런 기구들 가지고 자꾸 자극을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뼈나 연골은 자극을 받으면 삐딱하게 자란다든지 과하게 자란다든지 변형이 이런 변형이 흔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잘해볼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네. 휜 코라든지 혹은 콧뼈가 넓은 경우에 콧뼈를 줄이기 위해서 뼈를 잘라서 모양을 맞춰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 점선 따라서 뼈를 자릅니다. 잘라서 이 부분을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근데 이 절골술을 하게 되면 이 시술 자체도 뼈가 인위적으로 저희가 골절을 시킨 거기 때문에 뼈가 붙을 때까지는 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리를 잘 해서 수술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항상 잘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자들에게 실시하게 되나요? 절골술은 크게 콧뼈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 그다음에 휜 코 때문에 뼈를 우리가 모양을 교정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콧뼈부터 코끝까지 휘어진 부위 중에 중간에 있는 연골 부위를 교정하는 시술이 펼침 이식술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연골을 다 분리해서 펼친 다음에 우리가 안쪽에 있는 비중격 휘어진 비중격 연골 일부를 떼서 여기다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모양이 잡혀져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시술을 펼침 이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휜 코의 수술은 크게 절골술과 펼침 이식술 두 가지가 큰 수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코 안쪽에 있는 살들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기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코 막힘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살들을 줄여준다든지 그 하비각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 코 선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점막 안에는 또 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뼈도 있습니다. 뼈 부분도 많이 크게 되면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면 나중에 코 막힘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요즘 이런 휜 코뿐만 아니라요. 직접적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보여서 부딪혀서 코뼈가 골절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네. 박 원장님, 이 코뼈 골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코뼈 골절은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있어 보면 상당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물론 개인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하는 줄 알고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코뼈 골절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가 부딪혀서 부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코뼈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타방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코뼈만 살짝 금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각이 나 있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나중에 큰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중간에 있는 연골 부위까지도 이렇게 침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특히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적을 때는 이쪽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면 코뼈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연골,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뼈들까지도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네.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수술은 한 10분 정도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코뼈가 골절이 의심이 되고 부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서 반드시 사진 촬영, CT 혹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시간은 10분이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변형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그다음에 소아는 일주일 이내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뼈가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수술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특히 이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처음에 다쳤을 때 상당히 붓기가 많아서 우리가 뼈가 잘 만져지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붓기가 깔아앉고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그렇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말씀을 너무 편하게 하셔가지고 10분이면 수술을 다 하신다니까 네. 뭐 일수를 못 믿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간단한 수술인가 싶어서 다시금 여쭙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예. 우리가 코뼈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뼈 자체가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이 생겨 있는데 이 부위가 골절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 무너지게 되면 콧구멍 안으로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 뼈들을 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나서 그래도 약하기 때문에 코 안에 우리가 스펀지로 막아놓고 바깥쪽에는 기부술을 한 일주일 정도 대놓게 됩니다. 그래서 코 기부스도 있군요. 예. 그래서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적으로 뭐 코뼈가 휜다든지 비중격 망곡증이 생긴다든지 그것 때문에 코막힘 증상이 생긴다든지 혹은 매부리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네. 수술 사례들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 코 자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자 형태로 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후에는 지금 코뼈, 연골, 코끝이 일직선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자분이시고요. 지금 보시면 좀 전에하고는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예. 약간 역시자 형태로 이렇게 코가 휘어져 있고 뼈나 연골, 코끝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코가 일직선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절골술과 아까 말씀드린 별침 이식술, 그다음에 코끝도 휜 코 수술할 때 같이 저희가 수술을 보통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끝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술 후에 예쁜 모습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 남자분이시고요. 예전에 이제 사고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내려앉았습니다. 예. 근데 뭐 예전에는 이 다쳤다고 해서 뭐 크게 신경도 안 쓰시고 사셨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나서 코뼈가 많이 휘어져 보이고 네.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가 막히는 증상들이 생기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뼈도 교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연골, 그다음에 코끝 부분들을 교정을 해서 외형적으로도 아주 그냥 평범하지만 바른 코,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도 좋아지는 그런 코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보면 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코 중간, 코끝, 입술, 턱끝 위치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가리고 보면 코 부분이 이렇게 삐딱하게 보이지만 밑에만 이렇게 보면 약간 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 오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99.9%는 이 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뭐 오른손, 왼손 사실은 신발 사러 가보면 오른발, 왼발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형에 따라서 진짜로 코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휜 코가 맞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코 부분이 많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코가 중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어져 있는 부분하고 턱이 돌아가 있는 부분이 같은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 수술을 해서 코를 똑바로 하면 오히려 턱이 조금 더 삐딱해 보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25%, 무려 25%가 외상으로 인한 코 문제들, 코 장애들이 생겼었는데요. 네. 우리 코 안과 밖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뭐 일시적으로 코가 막힌다든지 코폐가 난다든지 코에 또 뭐 숨길이 막힌다든지 기능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장애는 치료 후에 완화가 되거나 호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가 막힌다든지 또 코 안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든지 또 원인 불명의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코의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종양 등이 없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서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네. 평소에 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충분한 수면 또 수분 섭취 또 그다음에 흡연을 자제하고 또 뭐 과음을 자제한다든지 또 요즘처럼 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코를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깨끗이 자주 씻어준다든지 하여 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요즘 외래에서 보면 요즘 휴대폰을 길에 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도 많이 보지만 네.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들고 많이 봅니다. 예. 들고 보다가 이제 깜빡 졸면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코에 탁 박혀가지고 이거 부어서 왔는데요라고 사진 찍어보면 금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휴대폰 볼 때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코뼈 골절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사실은 가장 많은 원인,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구타입니다. 구타. 예. 물론 요즘은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더 많았지만 요즘은 에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좋아져서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진 반면에 요즘은 세상이 많이 각박해서 그런지 구타가 많습니다. 폭력. 그래서, 예. 그래서 생활할 때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시비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 멘트로 겨울철에 낙상사고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거 팔타, 구타 이거 또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어떤 외상 특히나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 겨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요즘 또 춥다고 차에서 급히 실내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도 꼭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이십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김영환 원장님 그리고 박원용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